한 번만 더 안아보자.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윤지는 마지막 짐을 챙겼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불이 켜졌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 정순이 서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실망감에 윤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윤지야? 교통사고로 남편 민석을 잃은 지 이제 석 달. 갓 태어난 아들 준수는 겨우 40일 된 신생아였고 통장엔 장례비로 바닥난 잔고뿐이었다. 빚만 7천만 원. 이런 상황에서 윤지는 도망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혼자선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니라 아이라도 살려야. 정수는 말없이 윤지를 바라봤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 65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스쳤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며느리마저. 하지만 정순의 시선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로 향했고 말문이 막혔다. 다 버리고 가는 거니? 내 손자까지? 윤지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이를 포기하는 용기도 키울 능력도 없었다. 영혼 없이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 보험금 3천만 원 통장에 남겨뒀습니다. 준수를 제발 잘 키워주세요. 윤지는 바닥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통장과 함께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핏줄이니 당신이 키워주세요. 글씨가 번져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창가로 비소리가 들렸다. 30년 교직 생활 후 퇴직해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나가. 당장 나가버려. 정순의 외침에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사라지는 윤지의 뒷모습을 정수는 멍하니 바라봤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다 문득 아기 방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준수야.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기 방으로 향했다. 아들 민석의 태교 음악이 여전히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얀색 아기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작은 생명체. 민석의 사진 옆에는 준수의 100일 사진을 찍기로 계획했던 스튜디오 예약표가 놓여 있었다. 지금껏 울지 않았던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40일 된 준수를 안고 정수는 쓸쓸한 봄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검진을 마친 날이었다. 그 누구도 없이 그저 자신만이 있었다. 윤지는 연락이 두절됐고 친정 부모도 찾을 수 없었다. 아이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정순뿐이었다. 아기는 사람들 말처럼 꼭 민석을 닮았다. 까만 눈동자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민석이 태어났을 때처럼 새끼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다. 정수는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준수,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가 널 버렸대도 난 널 2번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묶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작은 생명과 그녀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 맺어진 듯했다. 퇴직금과 아들의 보험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낡은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더 작은 월세집으로 옮겨갔고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준수가 3살 되던 해여름 동네 놀이터에서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잠시 멀리서 준수를 바라보던 여자는 조심스레 정순에게 물었다. 혹시 윤지 씨 아이인가요? 정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윤지의 친구라고 했다. 윤지가 미국으로 떠났고 가끔 준수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이야기였다.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준수는 제 손자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 후로도 몇 번 그 여자가 나타났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수는 더욱 민석을 닮아갔다. 정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준수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하늘나라에 간 영웅 같은 아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 전까지 준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하지만 엄마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면 정수는 말을 아꼈다. 내 엄마는 많이 아팠단다. 그래서 멀리 떠났어. 준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정순의 모든 것이 되었다. 가난했지만 둘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수는 교사 생활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준수에게 가르쳤고 준수는 총명하게 자라났다. 할머니와 손자,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은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지 18번째 봄이 찾아왔다. 창문을 열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정수는 창가에 걸린 민석의 사진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벌써 18년이 지났구나. 내가 없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준수야, 일어났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방에서 준수가 뛰어나왔다. 키는 벌써 할머니보다 한 뼘 더 커져 180cm에 육박했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민석의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할머니, 긴장돼서 밥은 안 먹을래요. 아이고, 그럴 수 없지. 대학 면접 보는 날인데 어떻게 빈속으로 가니? 정수는 서둘러 준비해둔 미역국을 데웠다. 준수의 18번째 생일이자 대학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정수는 옷장에서 꺼내둔 남색 정장을 준수에게 내밀었다. 민석이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아버지 옷이야.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준수는 옷을 받아들며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서울대 붙으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8회 동안 준수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정수는 민석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널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준수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작은 월세 아파트였지만 정수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낮에는 학원 청소 일을,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준수의 학비를 마련했다. 그 와중에도 정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준수에게 바친 세월이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고 정수는 창가로 가서 준수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바람에 살짝 넘어가는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이 꼭 민석 같았다. 그때 옆집 영희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다. 정순 씨, 아침부터 뭐 해요? 장 보러 같이 가요. 영희 할머니는 이 단지에서 정순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었다. 둘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길에 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준수군, 오늘 대학 면접 있다면서요? 아이고, 할머니 손에 저렇게 잘 컸네. 정말 대단해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순 선생님, 손자 서울대 간다면서요? 아들 없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던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대단하죠.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옛 생각에 잠겼다. 준수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던 날, 중학교 때 밤새 아픈 준수를 간호하던 밤.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준수가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정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준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다. 면접 결과가 어떻든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둘러 전화를 받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면접 잘 봤어요. 교수님들이 다 칭찬하셨어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준수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사장 마이너스 뜻밖의 전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준수를 기다리던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다. 혹시 준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최정수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박윤지 환자 보호자분으로 연락드렸어요. 윤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18년 동안 그녀는 윤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20년 전 그 며느님 기억하시죠? 지금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많이 위독하셔서.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간호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단 한 문장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 준수의 간. 정수님, 들리세요? 박윤지 환자가 아드님의 아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 상태이고 이식 수술이 시급합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같은 분이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과연 그럴까? 18년 전 버리고 간 아이에게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정순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떨렸다. 아들, 준수를 버리고 간 여자가 감히 아들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다. 윤지가 아프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아무리 미워해도 준수의 친어머니였으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정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간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정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떻게 준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수가 들어왔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할머니, 뭐해요? 와,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준수는 신이 난 듯 가방을 던지고 정순에게 달려왔다. 면접 과정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런 준수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준수의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근데 할머니, 왜 그렇게 창백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면접 잘 봤다니 정말 기쁘구나. 저녁 식사 내내 준수는 즐겁게 대학 이야기를 했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윤지 생각뿐이었다. 병원에 가볼까? 준수에게 말해야 할까? 만약 간 이식이 필요하다면?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정수는 뒤척였다.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민석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민석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데. 하지만 윤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잖니.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수는 결심했다. 일단 혼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준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준수가 학교에 간 후 정수는 메모한 주소의 병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18년 만에 윤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낯선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병실 앞에 섰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문을 열기 전 이 선택이 옳은지 마지막으로 자문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을 보러 왜 여기 왔는지.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병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창가 침대에 누운 여자는 윤지가 맞을까? 지나치게 마른 몸, 누렇게 뜬 안색, 푹 꺼진 눈. 윤지를 마지막으로 봤던 순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코와 입에 연결된 호스들, 팔에 꽂힌 주사 바늘들이 그녀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지는 정순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정말 오셨군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눈물이 그녀의 마른 뺨을 타고 흘렀다. 정수는 여전히 말없이 바라보았다. 화가 날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준수는 잘 자랐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조금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 내 손으로 키웠으니까. 윤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일어났다. 왜 전화한 거니?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말투는 차갑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 살고 싶어요. 그 아이한테 제 간이랑 맞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다. 간이식?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장기를 달라고 부탁하다니.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윤지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윤지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연민, 슬픔이 뒤섞였다. 아무리 미워해도 준수의 친어머니였고 민석이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준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니? 의사 말로는 간 이식 없이는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윤지에게 등을 돌렸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병실을 나오는 정순의 등 뒤로 윤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필이면 왜 지금? 집에 돌아오자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면접 결과 미리 알려주셨는데 1차 합격했대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준수를 안아주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준수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결심을 굳히고 민석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석아, 내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게.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준수는 알 권리가 있어. 6장 마이너스 진실의 고백.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정수는 어젯밤의 결심을 다졌다. 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20년간 감춰온 비밀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생각에 빠지셨어요?
준수의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다. 밥을 다 먹고 준수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준수야,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공부를 중요시하던 할머니가 학교를 빠지자니.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순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준수야, 내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구나. 준수의 눈이 커졌다. 그동안 정수는 윤지에 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아팠다는 것,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 엄마가 입원해 있다고. 준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엄마는 외국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었다. 그건 내가 만든 이야기였어. 사실은 내가 40일 때 내 엄마가 널 두고 떠났단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정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지가 떠난 날 그녀가 남긴 편지,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다. 내 엄마는 지금 간경화 말기야. 간 이식이 필요하대. 말을 마치고 정수는 준수의 반응을 기다렸다. 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는 조심스레 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수는 손을 뺐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내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연락도 없었잖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간을 달라니. 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제 장기를 필요로 한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하구나, 준수야. 너무 늦게 말해서. 준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분은 저를 낳았지만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전 이미 제 가족을 정했어요. 정수는 준수의 말에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간 이식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분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제 엄마는 할머니뿐이에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수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정수는 마음 한구석에 앉아있던 불안이 조금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그날 저녁 준수는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수는 놀랐지만 준수의 결정을 존중했다.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준수는 조용했다. 그의 마음을 정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준수가 말했다. 정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혼자서 괜찮겠니?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이 선 표정이었다. 저 혼자서 만나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준수가 병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순의 가슴은 아팠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준수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3시간이 지났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준수를 기다렸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준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초조함에 병원 로비를 왔다 갔다 하던 정수는 마침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준수를 발견했다. 준수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갈까요, 할머니? 정수는 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수는 살짝 피했다.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둘은 침묵을 지켰다.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많은 이야기 나눴니?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엄마. 아니, 그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만나보고 싶었대요. 정수는 놀랐다. 간 이식 이야기는 없었나 보다. 간 이식은 의사가 말해줬대요. 제가 검사를 받아도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분의 혈액형이 AB형인데 저는 O형이잖아요. 준수의 말에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달랐다. 민석은 O형, 윤지는 O형이었고 준수도 O형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뤘다. 그래서 내 결정은?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우선 혈액 검사는 해보기로 했어요. 적합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준수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온 후 준수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수는 동의했다. 준수가 떠난 후 정수는 시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골목을 돌자 옆집 영희 할머니와 마주쳤다. 아이고, 정순 씨. 들었어요? 준수 엄마가 돌아왔다면서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문이?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소릴?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병원 간호사가 우리 딸 친구래요. 어제 준수가 친어머니 만나러 왔다고 하던데.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이다. 시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기 정순 선생님 아니야? 손자 친엄마가 간 이식 받으려고 찾아왔다면서? 맞아. 20년 전에 버린 아이한테 이제 와서 간 달라고 했대. 정수는 귀를 막고 싶었다. 어떻게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결국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정순 씨, 괜찮아요? 힘들죠? 정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도 친엄마라는데 간 좀 나눠주면 어때요? 아무리 버렸다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정순의 표정이 굳었다. 김 씨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너무 매정한 거 아냐? 불쌍하게 저렇게 죽어가는데. 결국 정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김 씨, 제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20년 동안 키운 건 저예요. 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김 씨는 당황한 듯 물러섰다. 정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마을 전체가 그들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다. 준수가 학교에서 어떤 소문을 듣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온 준수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책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학교에서도 다들 알더라고요. 제 친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거. 정수는 준수 옆에 앉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 탓도 있어요. 제가 어제 병원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었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수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내일 혈액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럴 거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란 게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말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정해주는 가족이 아니야.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모두가 저보고 너무 매정하대요. 그분이 제 친엄마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수는 준수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준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18살 소년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이 지워진 것만 같아 정순의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준수와 정수는 함께 병원에 갔다. 혈액 검사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수는 담당 의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다. 박윤지 환자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O형인데.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트를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박윤지 환자는 AB형이 맞아요. 왜 그러시죠?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윤지는 O형이었다. 민석과 결혼할 때 둘 다 같은 혈액형이라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넘어갔다. 아침 내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후에 준수는 잠시 윤지의 병실에 들렀다. 정수는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렸다. 준수가 나오자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이틀 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준수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준수는 윤지와 간 이식이 불가능했다. 혈액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 적합성 지수도 맞지 않았다.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점점 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났다. 윤지의 혈액형, 준수와의 조직 적합성. 무언가 이상했다. 그날 저녁 준수가 학원에 간 사이 정수는 홀로 병원으로 향했다. 윤지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다. 정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윤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병상 옆 서랍에 있는 차트가 눈에 들어왔다. 몰래 들여다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수는 손을 뻗었다. 차트를 넘기던 정순의 눈이 커졌다. 환자명 박윤지, 혈액형 AB형, 비고 간경화 말기, 간 이식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출산 이력 없음.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출산 이력이 없다고? 그럼 준수는 윤지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말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윤지가 눈을 떴다. 어머니. 정수는 차트를 내려놓고 윤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윤지야, 진실을 말해줘. 준수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정순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민석 오빠가 사고 나기 전 저한테 부탁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온 거니? 준수는 누구니? 윤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 여동생 아이예요. 미혼모였던 동생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저한테 맡겼는데 저도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손자라고 속인 거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윤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떠나면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라고.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쓴 웃음이었다. 20년간 자신이 키운 아이가 손자가 아니라니. 그럼 준수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근데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거니? 정말 간 이식 때문이야?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준수를 만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는 그냥 용서받고 싶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 배신감, 혼란. 다양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날 속이고 낯선 아이를 내 손자라고 속이고
윤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래도 준수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수는 병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했다. 준수는 알고 있니? 이 모든 진실을? 윤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말했어요. 그래서 아마 혈액 검사 결과도.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준수가 윤지의 아들이 아니기에 혈액형도 조직 적합성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아이는 자신의 손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20년간 손자처럼 키워왔다. 그 사랑이 거짓일 리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정순의 표정을 보고 그는 이미 알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준수를 바라봤다. 그렇게 오래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타인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 준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곁을 떠나야 하나요?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준수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손자인 건 변함없어.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단다.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나눈 사랑. 준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정순도 함께 울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들의 관계는 거짓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윤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으니 오고 싶으면 서둘러 오라는 것이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다. 준수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윤지의 병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태였다. 정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윤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어머니, 와주셨군요. 정수는 윤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삶의 마지막에 선 한 젊은 여성이 안쓰러울 뿐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아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윤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이었네요.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윤지는 눈을 감았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기도했다. 1시간 후 윤지는 영영 눈을 감았다. 정수는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그날 밤 준수가 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저를 키우신 거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난 내 몫을 다했어. 그리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이었단다. 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만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진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진짜 가족이었다. 가족은 피가 아닌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진 사람만이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그치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윤지도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모든 비밀과 거짓이 벗겨진 후에도 사랑만은 진실이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